자, 이번에는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이슈인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이슈의 주인공으로 올라섰는데, 자,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는 대통령의 녹취가 공개된 다음 날 윤한홍 의원은 이제 윤핵관 중에 아주 핵심 윤핵관 중에 한 명이죠. 사퇴 무마에 나섰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 명태균 씨 쪽에 연락을 해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한 것만 말고 좀 유리한 거, 그러니까 뭐 아내랑 장모를 만나지 말라고 호통쳤던 부분도 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라는 건데, 일단 윤한홍 의원이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했죠. 그래서 아니 이런 말을 뭐 이제 그쪽에 한 건 맞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배후에 누가 있는 게 아니고 뭐 대통령실 얘기를 듣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한 거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이것도 막 다 공정하게 다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제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 거래 회유 아니다. 네. 그 나 혼자 단독범이다. 네. 이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건데 혼자 과연 했을까? 왜냐면 본인도 얘기했듯이 명태균 씨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오히려 서로 싫어하는 반감을 갖고 있는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지인 A 씨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뭐? 내가 싫어하는 윤 의원이 연락 왔다고? 나 안 해. 이럴 가능성이 높지. 네. 아니 뭐 그래 윤 의원 실세니까 내가 옛날에 싫어했지만 이번엔 도움 받아볼까? 과연 이랬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고, 명태균 씨의 뭐 녹취록 녹음 파일에 의하면은 구속을 면해줄 수 있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면은 거래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꾸짖듯이 훈계하듯이 그렇게 전화한 것은 좀 아니겠다.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네. 훈계하려면은 어떠한 갑을관계라든지 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데 훈계하듯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과연 맞는가? 네. 이거는 결과가 난 다음에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닌가? 윤한홍 의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지금 윤한홍 의원이 일부분만 얘기해서 전체를 왜곡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장 소장님이 윤한홍 의원, 명태균 씨 가장 사이가 안 좋은데 네. 거기에서 뭐 총체적으로 보여줘라. 너 왜 대통령이 니한테 쩔쩔매는 모습만 보여주고 대통령이 너한테 호통치는 모습은 공개를 안 해. 총체적인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보여줘. 라는 얘기인데, 그럼 떳떳이 자기 이름 걸고 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본인이 직접 전화하면 돼요. 네. 명태균 씨, 당신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물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말은 안 먹힐 수 있으면 어쨌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지인을 통해서 했고, 네. 오늘 JTBC 보도에 따르면은 지인한테 내가 했다고 하지 마. 아. 윤한홍이 했다고 하지 말고. 네. 또 누가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인 얘기가, 아니 그걸 대통령 측근인 윤한홍이 했다고 해야 그렇지. 딜을 받는 쪽에서도 그럼 뭐 딜을 쳐볼까 이 생각을 하지. 네. 지나가는 김 씨가 했다고 하면 그게 통하겠냐.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윤한홍 의원 얘기다 라면서 네. 전했다는 거예요. 오. 그러면은 윤한홍 의원은 그 얘기를 내가 했다고 하지 마. 그걸 왜 했겠어요? 떳떳하지 않으니까. 물론 뭐 명태균 씨와 관계가 나빴으니 네. 다 아니라고 해. 그러면 보다 뭐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닌 건 제가 볼 때는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랬고, 네. 이미 녹취에도 나옵니다. 이거 핸들링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전모를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 명태균 씨가 공개할 수 있는 위험인자, 네. 대통령의 육성, 그것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전화한 날이 그 전날 바로 당에서 말이 많지만 김영선이 해줘. 네. 요 표현이 육성이 나온 다음 날이잖아요. 추가 위험성을 막으려고 하는 네. 윤한홍 의원의 작업, 핸들링이었고, 네. 통하진 않았죠. 근데 윤한홍 의원이 친하지도 않은데 개인적으로 했겠냐? 아니겠죠. 예. 근데 이게 통하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명태균 씨 쪽에서는 어쨌든 내가 그러면 그거를 틀어주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구속, 내가 구속시키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들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 녹취도 나오지 않았고, 명태균 씨는 구속이 됐고. 그러면은 사실은 윤한홍 의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만약에 그 요청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요청을 들어주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안 들어준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못 들어주죠. 지금 명태균 씨를 어떻게 구속을 안 합니까? 네. 이미 증거인멸 우려가 많고, 핸드폰을 버렸다고 했다가 있다고 했다가 숨겨놨다고 했다가 했잖아요. 네. 뭐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아주 큰 사안이잖아요. 저도 명태균 씨랑 얘기했지만 뭐 구속은 그냥 최소한 실형은 나중에 법정에서 모르겠지만
구속은 피할 길이 없다. 내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냥 당신 노후키로 반성하는 길을 이 교회에 딱 털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받아줄 수 없는 애초에 그런 요청이었다. 예, 그런 거였다고 봐요. 근데 명태균 씨는 정진석 비서실장에게도 예를 들어서 뭐 메시지를 보내고 비서실장이 대답을 안 했고 여사한테도 텔레를 보내는데 여사가 대답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을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건 명태균 씨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구속을 거의 피할 수가 없고 오히려 본인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 나 구속하면 감당할 수 있겠어?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더 피할 수 없게 된 대통령실이나 검찰도 감당할 수 없겠어. 근데 감당할 수 없어. 이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성사될 수 없는 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똑같은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윤한홍 의원이랑 명태균 씨가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을까? 네. 근본적인 의구심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진 거는 뭐 경남도지사 나가는 거를 반대했다. 당선인 비서실장 하는 거 반대했다. 네.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명태균 씨를 지칭하고 대통령께 윤한홍 씨가 명태균 멀리해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그 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둘 사이가 이렇게 갈라졌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거를 잘하는 분하고 오늘 제가 점심을 먹었거든요. 흥미진진하다. 네. 이거 정치인싸 가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거 여기서 얘기. 여기서 하셔야죠.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안 하면 실수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정치인싸 가서 다른 얘기. 아니 근데 별건 아닌데 명태균 씨가 되게 인정 욕구가 있대요. 네. 그래 보여요. 지금 얘기하는 자기를 거는. 무시하는 딴 거는 다 참는데 자기를 무시하는 거는 도저히 못 참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윤한홍 의원도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맡겼대요. 아, 그래요? 맡겼는데 정말 그냥 그 아나무인 인간 취급을 안 할 정도로 되게 무시하는 무슨 뭐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냥 브로커 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명사장님, 명선생님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서 인간적인 모욕감을 느껴서 윤한홍에 대해서는 X를 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사실 중요한 건 또 뭐냐면 그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녹취가 또 보도가 막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내랑 장모랑 통화하지 마라고 화를 낸 다음에 끊었는데 그 다음 날 1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사과를 했다라는 녹취를 명 씨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뭐 거래도 성사도 안 되고 하면서 이제 이 녹취도 지금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라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언젠가는 공개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검찰에서도 있을 수 있고 명태균 씨가 주위에 또 자랑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명태균 씨가 저장해 놓은 거를 또 어떻게 유출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언젠가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명태균 씨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는 뭐 나오지는 않겠지만 누구한테 맡겨놓고 갔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태균 씨가 면회 오면은 그거는 좀 이번에 좀 풀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구속적 부심을 청구한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계속 구속이 연장될까 뭐 그런 것도 좀 상황 보고 구속을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 괘씸죄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좀 당분간은 안 나오지 않을까. 이미 뭐 민주당에 제보된 것, 언론사에 제보된 것은 계속 나올 수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정말 강력한 무기로 갖고 있는 한 방은 네. 최후의 선으로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당분간은 안 나오지만 좀 뒤엔 나올 수 있고 그건 명태균 씨보다 검찰 쪽에서 네. 검찰에서 물론 일치된 의견으로 이걸 내보낸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뭐 검찰 구성원도 여러 명이 있으니까 우연찮게 이게 셀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검찰이 그거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오늘 뭐 보도 보면 명태균 씨의 그 폰이 완전히 폐기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명태균 씨가 당연히 본인의 최후의 히든 카드인데 그걸 폐기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명태균 씨 성격을 보면 네. 그런 부분들을 중요시 여겨서 그냥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뭐 내년 상반기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 언젠간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전날 장관한테 전화하지 마 해놓고는 다음날 어제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제가 앞방송에서 CBS 김규환 전 논설실장하고 얘기했는데 김 전 실장이 이제 쭉 명태균 씨와 과거에 통화를 했는데 네. 그 내용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내용이 이제 구체적인 것보다는 이 1시간 동안 통화 내용 중에는
뭐 정말 알려지면 대통령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내용도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명태균 네. 씨가. 물론 명태균 씨의 블러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명태균 씨는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냥 그걸로 유추해 보건대는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사과하고 물론 계속 미안해. 괜찮지. 화 풀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 얘기만 계속 했겠어요. 사과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당신이 그땐 참 잘했어.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내용 속에 뭐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은 그게 결정적인 요구파일이 될 수 물론 있겠네요. 대통령이 1시간 정도 얘기했다면 그중에 50분은 쓸데없을 것 같고 네. 과거의 언어 습관으로 보면은 50분은 쓸데없고 10분 정도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나이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보육원 같은 시설에 사는 아이들은 만 18살이 되면 법적으로 보호가 종료되어 보육원을 나와 홀로 자립해야 합니다. 18의 나이에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하는 18 어른, 자립준비 청년들의 생계 문제를 넘어 건강한 자립을 고민하는 아름다운 재단의 고민에 함께해 주세요.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하시면 18 어른의 이야기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먹는 수산명가 통영해인을 소개합니다. 감칠맛이 끝내주는 굴무침, 제철 가리비로 만든 밥도둑, 가리비장 3종 세트, 제 주문율 1위에 빛나는 통영바다의 맛을 담은 굴 짬뽕탕을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1시간 정도 얘기했다면 그중에 50분은 쓸데없을 것 같고 네. 과거의 언어 습관으로 보면은 50분은 쓸데없고 10분 정도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중에 이제 일부 명태균 씨의 과거 본인의 도움 줬던 것 과거든 뭐 그 시점으로는 약간의 과거일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분명히 왜냐면 언급했을 것이다.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가 사과했을 때는 너 그래도 너 잘했고 내가 또 인정했잖아.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게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걸 얘기하다 보면 명태균 씨랑 대통령 그 당시에 후보가 했던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좀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살펴보면 자,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해줬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표 여론조사도 있고 비공표 여론조사도 있는데 이제 뉴스타파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검증을 해봤더니 자, 오세훈 당시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경우에 자,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한 질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 강혜경 씨한테 이제 명태균 씨가 로우 데이터를 뽑아서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 그쪽 후보한테 전달이 됐을 것이다 이런 취지예요. 이 사안의 파장 물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어느 정도까지 파장이 있을 수 있어요? 파장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뭐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뭐 인지도냐 이런 것들 가지고 한몫 느냐 안 느냐 그냥 당에서도 계속 이런 걸 가지고 논의를 했었고 네. 당시 언론 찾아보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거 가지고 안철수 후보 측과 줄다리기를 했었고 그것을 전적으로 뭐 명태균 씨에 의존했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비공식적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 쪽에 물어봤더니 네. 이건 정말 다 사실 무근이다 아니다.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떤 또 다른 정황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네. 이것이 영향을 미쳤다 아니면 오세훈 시장도 이쪽에 상당히 의존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원래 맨 처음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나갈까? 네.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단일화를 그러면 국민의힘이랑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 안철수 의원이 초반에 단일화하자 하고 바로 초반에 했으면 안철수 의원이 됐을 거다. 김종인 위원장이 나중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인데 네. 근데 시기가 늦춰지면서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되고 당시 나경원 후보를 누르면서 되고 주목을 받는 과정에서 단일화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겼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치열했거든요. 둘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국민의힘의 오세훈 치열했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은 안철수가 앞선다. 네. 적합도는 오세훈이 앞선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났냐면 두 군데 회사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단일화 여론조사를 1,600명씩 한쪽은 적합도, 한쪽은 경쟁력 이렇게 해서 됐어요. 네. 그러면 명태균 씨가 그때 했던 거는 그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21번의 여론조사를 돌리잖아요. 짧은 기간 내에. 그런 걸 보면 미리 테스트를 해본다. 자, 그러면 이걸 그냥 반반씩 받아도 되겠는데요? 아,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죠. 이게 질문이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1%로 차이가 나서 되냐 안 되냐가 될 때는 일단 조금이라도 유리해 보이는 쪽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미리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돌려서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게 돼요. 당시 우선 100%로 됐거든요. 네. 원래 명태균 씨가 요구한 건 유선 20%에 무선 80%였어요. 그럼 이긴다. 유선 20%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여론조사로 계속 돌려봤더니 이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겠는데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러면 도움을 받긴 한 거네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 근데 보고를 이제 받았으면.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제일 양아치는 오세훈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도움을 줬는데 네. 거의 본인을 잡범 취급하고 내가 왜 그 사람 도움을 받냐. 그러니까 거기 앞서 말씀대로 인정욕이 강한데 뭐라고? 너 나한테 그때 그랬으면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미지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에게는 부정적이죠. 아니 근데 저는 네. 그 강혜경 씨나 명태균 씨의 당시에 재보궐선거 때 여론조사 역할이 대단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때 재보궐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당에서 사활을 걸 때였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여의도 연구원에서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합니다. 네. 되게 세분화해가지고 그렇게 당의 공식적인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공식력이 있는 명태균 씨한테 의존을 했다, 먼저 손 내밀었다, 막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굳이 그럴 필요성이 없었다? 네, 명태균 씨가 이제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보수를 살려야 한다. 보수를 재건시켜야 된다. 대통령 후보는 윤석열 외부에서 수혈해 와야 된다. 근데 서울시장 선거 중요하다. 오세훈 이겨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하고 그것 중에 몇 개를 김영선 의원과 손잡고 오세훈 후보에게 가서 당신 여론조사 해봤는데 이렇게 좀 좋게 나왔어. 요거 유의해봐. 뭐 요 정도 아니었을까. 완전히 이제 의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강혜경 씨나 명태균 씨의 말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뭐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당시로서는 사실 명태균 씨가 조금 알려져 있는, 왜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 사람 명박사라고 얘기하고 오죽하면 물론 그 뒤긴 하지만 나경원 의원도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날 2번 때문에 그랬었지만 전당대회 전에도 연락을 했다. 네. 전당대회 전인가요? 제가 시점이 아무튼 그 전에 뭐 나경원 연락을 했다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쨌든 일부는 명태균 씨가 대단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매부쇼 작가가 얘기죠. 제가 그 작가한테 그 전에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보궐시장 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매부쇼에 왔었는데 같이 누군가 왔는데 네. 딱 명태균 씨 같다 자기 입장은. 그래요? 네. 오늘인가요? 어디 보도에 났던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그걸 한 3, 4주 전쯤에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자기가 지금 그 관련성을 찾아보고 있다. 그러면은 당시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CCTV 보면 되겠네. 근데 너무 오래전이니까. 오래돼서. 근데 네.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전적으로 의존한다기보다는 그냥 수행 정도의 가까이 느낌? 하고 네. 하고 도움을 받으려는 그런 사람인 거는 바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은 저는 아주 크다고 봐요. 만약에 그 방송하는데 같이 왔다라고 하면 꽤 친하긴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울시 그러니까 선거 캠프에서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명태균 씨는 공식적인 캠프 이런 것들은 아닌 상태에서 도움을 주러 왔는 네. 그 정도라고 봐야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명태균 씨를 잘 아는 분한테 오늘 점심을 또 물어봤어요. 네. 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양아치라는 표현을 썼냐. 네. 그렇게 물어봤더니 2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공식적인 계약도 맺지 않고 그냥 좀 용돈 수준의 돈을 그냥 줬다. 그것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네. 그거에 대한 대단한 모욕감을 느낀 것 같다라는 것하고 오세훈 시장이 김영선, 명태균 씨에 대해서 네. 이렇게 땡땡땡 남매라고 하면서 좀 안 땡땡땡?
안 좋은 희화화시키는 좀 비하하는 네.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명태균 씨가 너무 화가 나고 오세훈은 안 돼, 막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여론조사를 하고 공식적 하고 막 뭐 비용 처리 이런 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인정 욕구,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하하면 나는 못 참어. 그럼 가만 안 둬. 그런 생각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